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코인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오늘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4%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우리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 마운트 곡스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코인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본에서 설립한 세계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14년도에 이 비트코인이 85만 개나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재 시세로 따지면 약 80조 원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파산을 했고, 이제서야 이제 채권 상환에 이제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 채권 상환을 받은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도 행렬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현재 하방 압박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의 90억 달러 채권 상환에 따른 매도 압력은 충분히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9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지난 3월달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평균 300억 달러였고, 특히나 3월 19일자에 비트코인이 8%나 폭락했을 때도 시장은 약 720억 달러의 규모의 거래를 처리를 했었던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단지 정서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마운트 곡스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얼리 어댑트일 것인데, 비트코인을 최대 보유하는 식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환받은 비트코인을 매도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 보유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상환받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이제 매진 물량으로 더욱더 우리 시장에 유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해주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현재 우리 코인장의 분위기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의 중장기 홀더의 매수 움직임이 현재 다시 나타나면서 조만간 랠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7년을 보유한 홀더들의 매수 움직임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19년 3분기에도 나타난 바가 있고,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년 동안 흥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급등을 했었죠. 자,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 분명한 것은 장기 홀더들의 비중이 높아지면 가까운 미래에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셀러는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을 두고서 이것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10조 달성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라고 좀 밝히면서, 자, 이것이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규모가 아닌 최소 10조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임을 확인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조 달러면 현재 환화 기준으로 1경 4천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800조인데 1경 4천조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현재에서도 곱하기 7, 곱하기 8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덩치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구나,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비트코인이 지금 1월 10일에 이제 출시가 되면서 우리 코인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약 3경 8천조 원, 거의 4경 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돼 왔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ETF가 출시가 되고 나서 굉장히 성공을 거두긴 했는데, 매일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현물 ETF에 제대로 투자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물 ETF 자금 흐름은 바로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이 진짜 기관과 자산 관리자, 자문가들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이 매수 채널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검토 기간 이후에는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난 1월 10일에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자, 이때 구간이었죠. 이때부터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펼치면서 100% 이상 상승력을 보였었는데, 이 상승력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기관들이 아니었고 개인들과 트레이더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관들의 자금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은 것이고 아직까지 매수 대기 상태로 남아있구나 라는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ETF 분석가가 약 4억 원 정도의 자금이 우리 코인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우리 전체 시가총액 중에 절반은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4억 원이면 비트코인은 거의 2억 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최소 10배 이상 규모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그럼 우리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소 10배에서 100배 아니 1000배까지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코인시장의 방향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조정하면서 우리는 중간중간 조정장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장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매도나 손절로 이탈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입니다. 이런 기회 구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고 쟁취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코인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자, 리플 같은 경우도 현재 소송 때문에 그 하방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도 그 끝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 이제 이 소송의 판결이 2달에서 3달 안으로 지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이라도 충분히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역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는 바로 이번 11월 5일에 열리는 대선이고, 또 하나가 21세기 법안이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죠. 이 2가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게리 겐슬러가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SEC와 암호화폐 기업 간 소송이 기각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가 올 11월에 대선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이 SEC와 이 여러 암호화폐 간의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일부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현재 최근 상황은 여전히 트럼프가 바이든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합주 6곳 중에서 5곳에서 앞서면서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도 양자 다자간 대결 모두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트럼프의 집권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SE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들고 있는 상태이죠.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바로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은 과거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위원이고, 또 이 리플과 SEC의 소송전은 이 SEC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렇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되면 겐슬러는 바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11월 5일 날짜로 이제 결정지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는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수록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에 겐슬러는 기습적으로 합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어떻게 보면은 겐슬러에게도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리플의 항소심 때는 게리 겐슬러는 SEC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겐슬러는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플도 동일합니다. 리플도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모두 다 손절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송 리스크 때문에 거의 4년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이죠. 자, 리플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이 펀더멘털이 지금 이 길을 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기전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 하는 것은 리플과 SEC 모두에게 가장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양측 모두 다 절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이번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다수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초당적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이고,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인데, 일부 의견은
이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밝히기를 현재 미국 상하원 모두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의 미래는 밝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암호화폐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이 암호화폐 보유자의 표심의 중요도를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최근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 수가 애견의 수를 넘어서는 8,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을 이제서야 인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모두 다 초당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게 될 것이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21세기 법안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것도 상원에서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소송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대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미등록 증권 이슈로 인해서 소송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리플은 이 증권이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의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캔슬러는 이제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송의 끝은 어떻게든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리플은 이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멋진 상승력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리플은 지금 월봉 차트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 수렴 패턴을 나타나고 있는데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이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이고, 모이다 보면은 어떻게든 폭발하게 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폭발하게 되면서 멋진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소송도 이제 끝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기술 법안, 이 엄청난 법안도 현재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소송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급등 흐름이 나타났다, 이걸 모두 확인하고 나중에 올라타시게 되면은 이건 추격 매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 같은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내역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맥점 자리가 나타났을 때 미리 꼭 선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방향성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조정을 하면서 중간중간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호재, 어떤 방향성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세력들이 어떻게든 개미를 털기 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가 꾸준하게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의 유사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봐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도래했고, 이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의견을 앞서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일부 애널리스트는 리플의 폭발적 가격 상승이 임박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코일 패턴을 보이면서 37,600%나 폭발해서 200달러까지 폭발할 수 있다. 리플이 이제 곧 독자적인 행보를 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54달러로 이어질 수 있는 리플의 패턴이 확인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분석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펀더멘탈을 더욱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중간중간 이 조정장애 나타났을 때에도 우리가 털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펀더멘탈은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각각의 가치는 어떻게 되며, 그리고 이 가치를 가격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리플의 목표가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SEC와의 소송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합의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고, 합의는 곧 맹지 탈출입니다. 맹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데 지금 도로가 접혀져 있지 않거나 도로가 막혀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땅을 구비해 뒀고, 그리고 공장도 많이 짓고 지금 설비도 많이 갖추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SEC가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땅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맹지 상태로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리또 속이다라고 지금 많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합의가 곧 조만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땅은 완전히 뚫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맹지 탈출하게 되면서 그 가치는 엄청 폭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IPO와 EDX 마켓 상장, ETF 출시 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ODN 솔루션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CBDC 발행도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풀려 나가면서 우리 이제 리플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런 호재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의가 된다 그러면 최소 우리 2,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EDX 마켓 상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여기는 총 4가지 코인만 상장이 됐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습니다. 상장 이후에 250%나 급등했었죠. 약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자, 작년 10월 말에 지금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채굴이 많이 된다는 이슈로 인해서 폐지가 됐는데, 자, 이 4번째 자리가 이제 리플코인이 차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를 만든 6개 운용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업체가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와 리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 이 피델리티가 디지털 자산으로 우리 리플을 추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SEC가 소송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무산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피델리티는 더 이상 SEC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리플을 4번째 코인으로 상장을 시키게 될 것이고, 다른 어떤 코인보다도 리플을 계속해서 눈독을 들여왔었기 때문에 그 확률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캐시가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 자, 리플이 상장된다면, 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보수적으로 이의 절반만 하더라도 충분히 100%, 2배의 상승력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곱하기 2해서 4,000원, 그리고 IPO 나스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리플의 가장 대형 호재이죠.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이미 IPO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도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었고,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플의 회사 리플랩스의 주가는 $600 도달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리플의 가치는 $35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PO를 통해서 리플은 $35, 4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자, ETF 출시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이죠.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곱하기, 이것도 보수적으로 곱하기 2에서 9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의 ODN 솔루션과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올 연말쯤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지금 어우러지게 되면서 시너지를 만들게 될 것이고, 또 이 ODN 솔루션과 이 CBDC 관련해서는 리플의 소각 이슈까지 있습니다.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급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리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곱하기 10도 가능하지만 우리 보수적으로 곱하기 2만에서 최종적으로 18만원까지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현재 800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률은 22,400%, 224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만원의 가치가 나중에는 220만원, 그리고 10만원의 가치는 2,200만원, 그리고 100만원은 2억 2천, 1000만원 22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고, 이렇게 리플의 펀더멘탈이 다른 어떤 코인보다 뛰어난 것이고, 이 펀더멘탈 기반으로 해서 리플의 가치, 방향성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방향성의 끈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급등하는 흐름에 물론 올라타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안정적인 자리에서 진입을 하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단순 비교를 했을 때 현재 구간에서 매수한 것과 그리고 나중에 뭐 1,000원이나 1,500원, 2,000원대 매수한 것은 그 수익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지금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변곡점이 임박했을 때 우리가 미리미리 선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수익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시죠.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에 들어가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요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편안히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3500-4332번 010-3500-4332번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